구스타프 클림트는 놀라운 업적을 성취한 예술가이자 대단한 깊이를 가졌던 한 인간이었다. 그의 손에서 수많은 걸작이 태어났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또 다른 화가 에곤 실레가 남긴 클림트를 위한 추도문이었습니다. 하인리 베네시라는 인물은 실레의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어설픈 클림트 따라쟁이라고 비하했지만 1908년 실레의 첫 전시를 본 순간 생각은 180도로 바뀌었죠. 그는 실레의 친구이자 많은 작품을 소유한 컬렉터가 되는데요. 심지어 실레에게 스케치가 보잘것없다 느껴져도 버리지 말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독특한 색감과 터치, 에로틱하고 과감한 인체 묘사, 때로는 성적인 주제를 너무 노골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해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의 예술 세계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에곤 실레의 예술 세계로 빠져보실까요? 어떠신가요? 뭔가 당당해 보이지 않나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클림트와 달리 실레는 카메라 앞에서 즐겨 포즈를 취하곤 했습니다. 에곤 실레는 1890년 6월 12일 오스트리아 도나우 강역의 작은 도시 툴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철도청 소속 역장이었기 때문에 실레 가족은 툴른 역사 내에 있는 주택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자연스레 실레는 기차역 주변과 기차들을 그리는 일상을 보내게 되죠. 국영수와 같은 공부보다는 유독 미술 과목에만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될 만큼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빈 국립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죠. 참고로 이 학교는 우리에게 전쟁광으로 알려진 아돌프 히틀러도 들어가고 싶어 했던 학교입니다. 미술학도를 꿈꿨던 히틀러는 2번이나 입학시험에서 떨어졌지만 에곤 실레는 한 번에 합격합니다. 그렇게 예술가를 꿈꾸던 실레는 17살이던 1907년에 클림트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실레는 빈 국립미술 아카데미 학생이었고 클림트는 이미 빈 분리파와 공방을 통해 오스트리아 전체에 이름이 알려진 유명 화가였습니다. 많은 예술가와 미술학도들이 클림트를 존경하고 있었죠. 그러나 실레의 드로잉을 본 클림트는 오히려 이 어린 친구의 재능에 압도되었습니다. 제가 재능이 있다고 보시나요? 라는 실레의 물음에 클림트가 재능이 많아도 너무 많아 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클림트는 사실 에곤 실레의 귀인이었습니다. 선배이자 멘토로서 적극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모델도 소개해 주는데요. 훗날 그의 뮤즈가 되어준 발리였습니다. 클림트는 진심으로 재능 있는 후배인 에곤 실레를 응원해 줬던 것이죠. 여기 해바라기 꽃마저도 실레를 닮은 그의 작품이 있습니다. 화가들은 저마다의 감성으로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요. 같은 주제로 그린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왜 갑자기 고흐냐고요? 당시 국제전시에 참여했던 고갱, 고흐, 뭉크 등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에곤 실레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이지만 두 화가의 다른 시선과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죠. 이처럼 예술가의 개성은 중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개성하면 끝판왕인 에곤 실레의 대표작들을 더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거울 왕자로서 자아도취적인 자화상을 많이 남기기로도 유명한데요. 아마 미술사 쪽으로 여성이 아닌 남성 화가가 자화상을 이렇게 그린 것은 정말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곤 실레는 추한 무드의 자화상을 그려냈는데 인간이 가진 불안과 우울을 정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추함의 모습도 우리 인간이 가진 모습 중 하나라며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려낸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들을 보면 아름답기보다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너무 적나라한 그의 그림을 보며 다소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오스트리아 빈은 태폐적인 매춘 문화가 엄청나게 많은 매독 환자를 만들었고 그의 아버지 또한 매독으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본 에곤 실레는 트라우마와 함께 성과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버지를 보며 인간의 고통을 아름답게 포장만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12년의 창작 활동 기간에 드로잉, 수채화 등 도화지 작품 2,000여 점, 유화 300점, 많은 양의 시까지 수많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예술가였죠. 에로티시즘의 대가로 알려진 에곤 실레는 실생활도 성적으로 문란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 그의 측근들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에곤 실레의 작품 속 여성들이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뮤즈는 발리노이칠. 발리노이칠은 몇 년간에 걸쳐 실레의 모델이었고 동거녀였고 애인이자 친구였습니다. 당시 동거를 하는 것은 주변에서도 눈총을 사고 사람들이 쑥덕거리곤 했었는데요. 실레는 그녀와 함께 많은 작업을 했지만 결국 아내로는 다른 여성을 택하고 맙니다. 에곤 실레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걸까요? 돌연 좋은 집안의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에디트. 하지만 그 둘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나흘 후 실레가 군에 징집되어 프라하로 전출되었었고 실레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 근무지를 따라 옮겨 다녔죠. 둘은 1918년 드디어 빈에 제대로 된 신혼집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에디트도 임신을 하게 되죠. 하지만 곧이어 유행하기 시작한 스페인 독감으로 에디트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불과 사흘이 지난 후 에곤 실레도 아내의 뒤를 따라 숨을 거두게 됩니다. 세기 말 오스트리아의 불안한 시대 정신과 육체적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에곤 실레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가 남긴 예술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두 화가의 예술 세계로 떠나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탄생한 두 천재 예술가의 시대 정신과 예술 작품, 조금은 특별하게 다가오시나요? 예술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정해진 공식이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심성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